세후 수익률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뭐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세금 같은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절세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당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커피 한 잔 사는 거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데 만약에 노후에 고정 수입이 없는데 아침에 4,000원, 5,000원 하는 커피를 내가 매일 마실 수 있을까? 이거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나 크게 아프면 어떡하지? 돈 들어갈 일 많아지면 어떡하지? 근데 친구 애들이 막 시집 장가가면 부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까지 문득 하게 됐는데 따박따박 고정적으로 현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배당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로 은퇴 준비까지 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절세 배당 은퇴 공식 저자 매일경제신문 김재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재림 기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시 보는 건데 일단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원래는 고배당주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요거 도입된다고 해서 신난다 하다가 요즘 최근에 세율이나 뭐 방식 여러 가지 논란 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동안 국내 주식을 해서 배당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 이거는 사실 좀 낯설거든요. 네, 사실 배당은 1년에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도 한 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내 주식 국장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5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적었고요. 그리고 뭐 2천만 원 넘으면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로 일단 수익률이 뭐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배당이 선택지가 못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국민연금이나 월세나 창업 같은 걸 노후 생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은퇴 시기는 짧아지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받아도 되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연금 최소한의 그런 생활 보장을 위한 돈이니까요. 그리고 월세는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상가 공실 같은 그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창업도 뭐 폐업 리스크가 워낙 크잖아요. 창업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영업자분들 워낙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그런 그동안의 배당을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당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또 많아졌고 또 작년부터는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배당주에 대한 그런 매력도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배당을 뭐 과세를 하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배당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좀 호응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투자 많이 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잖아요.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전반적으로 보면 배당주 관련 매수세가 많이 늘었습니까? 네, 사실 배당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뭐 50대 이상의 분들한테 좀 좋은 선택지였는데 오히려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젊은 층 위주로 이렇게 고배당 그리고 슈드라고 하는 좀 잘 알려진 그런 ETF들 매수하면서 배당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해졌는데요. 근데 올해는 오늘 국장이 좀 살아나면서 국내 주식 고배당주 ETF에 대한 관심과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만 한 6천억 가량 매수했고요. 진짜 많이 샀네요. 올해 또 고배당주 ETF 중에서 좀 덩치가 큰 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4천억 정도가 이렇게 개인들이 산 금액이거든요. 최근 뭐 약간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실망감으로 살짝 돈이 빠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야, 기자님 목소리 좋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옥구슬인가요? 너무너무 맑은 목소리네요. 등등 여러 가지 응원하는 의견 주시는데 자, 우리 옥구슬과 함께 은퇴 공식 알아볼게요. 최근에 한 권으로 끝내는 절세 배당 은퇴 공식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기본기를 우리가 네. 다져야 돼요. 네. 아, 배당이 뭘까? 배당주로 돈을 벌 수 있나? 배당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거, 그 101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사실 그 지금 국내 투자자 1,4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1,400명 명 중에서 일단 본의가 아니라 부모님이 계산해 준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제 생각에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까지 증권 계좌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은행에서도 뭐 펀드 같은 걸 통해서 가입을 하지만 일단 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뭐 ETF 개별 종목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일단 배당에 대해서 좀 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게 원금 손실이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네. 네. 특히 배당락일에 그 주가 하락되는 일은 뭐 좀 많이 비일비재하고 배당락일이 네. 뭐예요? 그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면 그 다음 날 그 주가가 좀 그만큼 좀 빠지는 건데요. 아. 근데 그 기회를 또 재투자의 기회로 이렇게 삼으면은 또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락일이라는 거는 그날까지 딱 그 주식을 네. 갖고 있어야 장부상 주주가 되니까 그렇죠. 네. 잠깐 샀다가 네. 나는 배당 권리만 받고 다음날 팔아야지 하고 네. 팔면 다 같이 팔면 그 다음날은 주가가 빠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될 수도 혹은 빠졌을 네. 때를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네.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당은 좀 시드가 중요한 시드가 커야 돼요. 5% 연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겠다라고 하면 생각은 괜찮은데 100만 원 이상을 벌겠다고 하면은 시드가 커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일단 시드를 많이 불려놓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현금 흐름이 필요한 50대, 60대 분들은 이걸 좀 배당이나 아니면 현금 흐름 관련된 그 주식으로 좀 돌리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 세대별로 그거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20, 30대 청년층은 네. 성장주에 투자해서 기회를 네. 보고 시드를 크게 만들고 네. 40, 50대는 이제 슬슬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그렇죠. 아, 좋네요. 예. 그리고 일단 세후 수익률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뭐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세금 같은 경우를 그 항상 염두에 두고 좀 그 절세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당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와중에 작곡해 주시는 우리 변영우님. 아, 영우님 어떡하지? 센스쟁이. 당신은 배당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요. 우리 배당 한번 받아봐요. 자,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면서 요거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비율이 있을까요? 네, 그 사실 배당 투자를 하면은 그리고 특히 그 은퇴 이후 배당 투자자라고 하면은 정말 자나깨나 건강보험료, 세금 걱정을 하셔야 돼요. 자산을 좀 모아놨다고 하면은 오히려 퇴직하고 나서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아요. 회사랑 네. 이제 반씩 못 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하면 이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세금 15.4% 이외에 건강보험료 8%를 내야 되고 거기 내가 또 그 자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한 건강보험료로 한 10% 정도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그 세금과 건강보험료만 해도 25%입니다. 어우, 그래서 너무 4분의 1이 부담돼요. 그냥 날아가는 네. 거예요. 예. 그러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을 우리 한번 쫙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좀 비과세 상품 종류가 많은데요. 일단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출자금과 예탁금, 장기저축성 보험, 그리고 브라질 국채, 그 ISA 계좌, 감액배당, 국내 주식 기반 커버드 콜,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그 분리과세로는 또 그 개인 투자용 국채랑 니츠 공모 인프라 펀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때 이제 내년부터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존에는 65세면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출자금과 예탁금도 이제 급여 5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만 이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출자금은 다 한도가 있는 게 단점이고 장기저축성 보험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오래 돈을 그 묶어 놓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돼요. 상품 이름에 주목을 네. 해야겠네요. 장기라고 네. 이름이 써 있는 건 네. 들어갈 땐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올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보험만 해도 장기인데 장기 보험이기 때문에 와, 정말 이거 묶고 더블로 가네요. 네. 네.
그리고 ISA는 개별 종목 투자도 할 수 있고 돈을 조금 빼기도 쉬워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투자를 가능한 상품이고요. 감액 배당은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그 한 130개 정도 종목이 그 감액 배당을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지수 예를 들어 코스피 200 같은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 콜은 콜옵션을 파는 전략을 쓰는데 이 콜옵션은 사실 주가가 올라도 정해진 가격에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콜옵션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올라가도 ETF 가격은 그만큼 못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과 같은 올해처럼 그 상승장일 때는 별로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하락장을 한번 맞고 그 하락장에서 주가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를 하고 그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감액 배당이라는 거 그런 거죠. 그 회사가 돈 벌어서 배당 주는 게 아니라 네. 회사 자산 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렇죠. 예. 그 이번에 하반기에 APR 맞아요. 아마 예. 돈 많이 번 그 미용기기 회사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 회사가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감액 배당 방식으로 현금 배당한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감액 배당이라는 건 그 자본 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주는 방식인데 사실 이 자체가 주주들한테 이게 실질 수익률을 정말 높여준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 요즘에는 그 감액 배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주 환원에 좀 진심인 그렇죠. 회사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물론 뭐 대주주도 좋다고는 하지만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국가에서 이 대주주에 관해서는 혜택을 좀 줄이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그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라고 좀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의 플렉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러 가지 언급해 주신 상품 중에 커버드 콜 ETF라는 데 큰 돈이 몰린다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거든요. 네. 콜만 해도 어려운데 커버드 콜은 뭐야? 어떤 걸 주의해서 투자하면 좋아요? 네, 사실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연수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정말 그 거부하기 참 어려운 그런 연평균 상품인데, 10%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1% 정도 이렇게 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상승장에는 사실 그게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뭐 다른 주식 뭐 20% 오를 때 뭐 커버드 콜 ETF는 한 10%밖에 못 오르는 이 정도인데 하락장에서 일단 떨어질 때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또 그걸 회복할 때 또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충분히 많고 그래서 배당은 커버드 콜은 진짜 제살 깎아먹기를 해서 주는 그런 상품이라는 좀 비난도 조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제 생각에는 총 자산의 한 10% 미만 정도의 10% 미만 정도 가지고 가시면은 그 수익률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주의 본산지인 아메리카 주식하고 네. 한국 배당주하고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들 뭐 우상향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하면은 미국 주식 괜찮은데 사실 이거 미국 주식은 성장주와 배당주 간에도 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성장주라고 하면 한국의 성장주보다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지만은 배당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미국 주식이 비싸잖아요. 비싼 만큼 배당 수익률도 낮아지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낮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배당의 측면에서는 굳이 그 세금까지 더 내야 되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네.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월배당하고 연배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분기 네. 배당도 있고 뭐 설명하기로는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네.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이거는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일단 정말 규칙적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월배당을 택하셔야 되는데 이 월배당을 하려면은 일단 ETF 형태로 이렇게 가셔야 될 거예요. 그 지금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좀 그 연배당이 많거든요. 그 연배당은 일단 계속 이렇게 다달이 그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월배당을 보다는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이렇게 좀 꾸준히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그 감액 배당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이 그 연배당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당주 하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는 게 은행, 통신, 증권 이쪽인데 이쪽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성장을 하면서 배당도 더 줄 것만 같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예, 사실 이게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을 제가 무조건 그 픽하는 게 좋다기보다는 본인한테 조금 맞고 본인이 좀 편안한 투자가 있거든요. 그 점을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사업 구조 자체가 안정적이죠. 우리나라의 그 뭐 수많은 대출 통해서 그렇죠. 예, 계속 그 이익이 그 크게 변동이 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가 상승은 조금 다른 업종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는 이번에 뭐 코스피 5천을 이렇게 목표로 제시한 이번 정부에서 좀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이렇게 그렇죠. 꼽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좀 단점이 있다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라는 게 있어서 그 배당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본주보다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통신주는 지금 뭐 해킹 사고로 이렇게 조금 타격을 받은 네. 한 종목을 빼놓고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에 네. 뭐 AI 모멘텀까지 있어서 네. 뭐 편안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통신주도 이렇게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영향을 받은 그 한 종목이 분기 보니까 성적이 네. 굉장히 어렵던데 네. 아니 그것도 그냥 말 나온 김에 질문 드리면 그 종목이 SKT잖아요. 네. 그러니까 SKT가 주가도 많이 빠졌고 네. 그동안 그럼 요럴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회복하는 데 시간 좀 걸릴까요? 예, 그런 종목은 일단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통신주에서도 지금 KT나 LG U+ 네. 같은 이런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물론 뭐 저가 매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SK텔레콤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저가 매수보다는 일단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을 계속 이렇게 조금 심리적으로 그렇군요. 사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수급사. 자신이 인내심이 좀 그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에서는 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그렇게 이제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거 좀 지켜보고 또 하나의 고민이 내가 보기엔 요 종목이 갈 것 같은데 네. 혹시 안 가면은 그 손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때 ETF라는 걸 이용을 하면 그 동네에 투자는 네. 하면서 수익을 보면서 리스크는 좀 해지할 수 있는데 네. 종목이 좋아요? ETF가 좋아요? 전 초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ETF를 통한 투자를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한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경우에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물론 뭐 고수유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오래 배당을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본인이 마음도 편하고 또 그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월간 이렇게 계속 그 꾸준히 받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재투자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 매수도 좀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투자하기에는 ETF가 조금 낫습니다. 아, 그래요. 종목은 우리가 고스란히 그 책임 네. 내가 다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은퇴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제일 아마 주력하고 있는 세대가 50대가 아닐까 네. 싶어요. 50대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짜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배당 전략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일단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천만 원 정도 한도가 있고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과세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합쳐서 연간 1,800만 원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금액은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나중에 또 인출할 때 돈을 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요. 55세라고 하면 특히 뭐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 55세까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연금 계좌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그 연말 정산 공제를 받지 않는 9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원하는 때 그냥 언제든지 인출을 하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50대라고 하면 일단 이 절세 계좌, 이 ISA 연금 계좌 두 개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꼭 그 운용을 하시고 또 한도를 꼭 저는 가급적이면 좀 많이 채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과세 상품들 감액 배당과 그리고 그 국내 지수 기반의 커버드 콜 ETF 같은 걸 잘 활용하고 네. 이걸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좀 주식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은퇴 후에도 크게 무리가 없이 이렇게 노후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퇴직연금 이제는 정말 네. 퇴직금 받을 날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어요.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 개편 이런 것들 시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네,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연금공단을 설립하는 것 같은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없애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금을 없애고 이제 연금 형태로만 받을 수 있게 전환을 한다는 게 뭐 고용노동부 계획 그 보고이긴 한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도 퇴직급여를 사실 퇴직연금으로 받으면은 퇴직소득세를 30% 정도 낮출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일시금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에요. 퇴직하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네. 크게 받았던 그렇죠. 거 갚고 그런 거 네. 하시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많이 높은 상태고 이건 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아직 미정이고 퇴직연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까? 네. 사실 목돈을 받으면은 이게 처음에 목돈 받을 때 기분은 좋은데 금방 사라져서 노후 생활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뭐 중간 정산후 연금 받으신 분들 봐도 뭐 주택 구매나 아니면 전세금 올려주는 데 썼기 때문에 그 뭐 자산을 물론 그 금융 자산이 그냥 부동산 자산으로 그냥 그 이동을 하는 형태였고요. 아예 뭐 소비 여행 같은 걸로 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냥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도 상당히 그 비율이 높아요. 진짜요? 예. 어디에 썼는지 모르면 안 되는데. 원래 돈이 들어올 때는 기분이 좋지만 맞아. 저희도 돈 들어오고 나중에 그 월급 어디 갔지라고 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뭐 중간정산 같은 경우는 워낙 많고요. 거기다가 뭐 노후에 그 50대, 60대에 뭐 금융사기나 고위험 상품 피해자들 보면 다들 퇴직금 다 넣었는데 안 다 돼. 날리게 됐다. 뭐 이런 네. 분들도 워낙 많고 또 그러면 그 퇴직금을 통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신다고 대출까지 더 받아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예, 본인은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워낙 그 지금 자영업자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 이것도 좀 실패할 위험이 크니까 그걸 뭐 자식들한테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자식들 젊은 날은 좀 풍족하게 지낼 수 있지만 네. 본인 노후는 아, 그럼요. 담보가 안 되는 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연금으로 이렇게 받아라, 목돈으로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은퇴 준비 관련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재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